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 5에서 곡선 여기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대요. 이때 이 두 삼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하긴 하네요. 자,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자, 원점에서 그린 그은 접선의 방정식. 원점에서 그렸기 때문에 원점은 지금 주어진 곡선 위의 점이 아니고요. 따라서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렸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 아, 그렇죠. 기울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좌표. 그 미분한 거. 좌표. 접점이 필요해요. 네, 접점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접점을 A, 우리 지금 식이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니까 A, A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얘가 접점이 된다. 그러면 y 다시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x고 접점에 x좌표를 넣어서 미분계수 계산을 한 게 기울기가 되니까 기울기는 4a 세제곱 마이너스 2a가 된다.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기울기에서의 방정식 구할 때 이렇게 접점을 설정해 준다는 거. 그래서 이 접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쓴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미분계수 통해서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는 4a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미 a를 이용해서 접점을 표현하고 그 접점으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쓰시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를 지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어디서 그린? 원점. 그렇지. 원점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 얘가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따라서 0,0을 식에 있는 xy에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에도 0, x에도 0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는 여기다 0 넣으면 전개해서 마이너스 4a 4제곱 플러스 2a 제곱이 되겠죠. 자, 한쪽으로 넘깁시다. 한쪽으로 다 넘기면 3a의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그렇지. 자, 이렇게 4차, 2차, 그 다음에 상수로 되어 있는 애들은 복 2차식 제곱을 치환 3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이면 1, 3, 1, 2 해서 2, 3일 때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t 마이너스 1, 3t 플러스 2는 0이다 해서 푸시면 되고요.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점들은 모두 실수여야 하거든요. 따라서 t제곱, a제곱이 t가 되려면 t는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얘를 풀면 t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므로 얘는 버리시면 되겠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t의 값은 1이 가능하고, 그러면 a제곱이 1이 가능하고 a는 풀마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좌표에서 접점이 결국 접점으로 놓은 a의 값이 2개가 나온다는 건 접점이 2개 나온다는 거고요. 원점과 그 접점을 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서 푸시면 되겠죠. 자, 접점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했을 때 a의 x값을 마이너스 1, b의 x값을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2 1을 넣어도 똑같네요.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좌표상에
원점이랑 마이너스 1,2, 1,2 그래서 A, B, O가 생기고 이렇게 삼각형 하시면 이거 2, 이거 2 그래서 2 곱하기 2의 2분의 1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미분계수를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이거 접점 잡아준 거. 접점을 알아야만 무조건 그 접점을 통해서 미분계수를 가지고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한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중요해요. 자, 그 다음 4-12 4-12 직선 y는 x-1 위의 점 P에서 자 y는 x-1 위의 점이다. 따라서 P의 좌표를 우리가 놓을 때 a, a-1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이 P에서 y는 x제곱의 근 두 접선이 직교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봅시다. 일단 y는 x제곱에 그었다는 건 여기는 곡선 밖의 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곡선을 향해서 직선을 그렸다는 얘기니까 P는 일단 곡선 밖의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접선을 그렸을 때의 기울기라고 하면 미분에서 미분계수 쓰시면 되는데 그때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접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쵸? 즉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포물선이 그려지고 P는 Y는 마이너스 X니까 뭐 이렇게 되는 애가 되겠죠. 자, 그때 여기에서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접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수직이니까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만 거기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P에서 그린 접선이 이 포물선과 만나서 생기는 접점을 또 새로 미지수를 해주셔야 돼요. B, B제곱 이런 식으로. 이게 접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울기는 y-가 2x가 되니까 기울기는 2b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두 접선이 직교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럼 봐봐요. 접점으로 나온 B가 그죠? 접점이 1개, 2개가 있으니까 2개의 B가 생겨야 되는 거지. 그지? 그지? 근데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풀 것이냐? 해봅시다. 일단은 기울기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접점이 B, B제곱이잖아요. 똑같이 이 2B를 기울기로 그 다음에 접점을 이거 지나는 점을 B제곱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러면 y-b제곱은 2B의 x-b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 x, 여기 y가 있을 때 이 x, y에 요 a, a-1을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되는 거야. 맞나요? 그쵸? 그래서 대입하시면 a-1 b 제곱은 2b의 a-b 이렇게 되고요. 그쵸?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 일단은 풀어요. 미지수가 2개라 좀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풀어서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b제곱 그 다음 얘가 일로 넘어오면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a의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얘가 이렇게 되고 자 어쨌든 얘를 이제 푸시면 되는 건데 네 뭐부터 구해야 되냐?
수직 접선 두 개, 즉 직선 두 개가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접점의 좌표 두 개가 나오고 그 값을 여기 B 자리에 넣고 계산해서 나오는 이 B 두 개에 곱을 했을 때, 그쵸?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걸 써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식을 풀어서 나오는 B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B가 바로 접점이 되는 요 두 개의 값일 거 아니에요. 접점의 X좌표. 그래서 여기에 두 근이 접점의 좌표 두 개가 B1, B2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접점의 X좌표를 B1, B2라고 나왔을 때 걔들을 여기다가 넣으면 이 X좌표에 의해서 기울기는 B1이 나오고 접점의 이 X좌표에 의해서는 이 B2가 나오는데 이 둘이 수직하니까 이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4를 넘기면 B1, B2의 곱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B1, B2가 뭐다? 여기 접점의 좌표인 B를 기준으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의 두근의 곱은 어디예요? B를 기준으로 된 이 2차식에서 두근의 곱이니까 2차 항분의 상수항. 그럼 2차 항의 개수 1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근데 B제곱이 사라지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썼죠? 쏘리.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BAB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얘랑 계산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요거. 그러면 이 2차식을 풀어서 나오는 두근이 B1, B2이고 얘네들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요거 풀면 A 값이 나오잖아요. 그 A가 뭐예요? P의 좌표가 되는 거죠. 얘를 여기로 넘기면 A는 4분의 3. 거기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P의 좌표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P의 값도 모르는 채로 B의 값까지 계산을 해야 돼서 미지수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찾는 P는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접선을 요 포물선을 향해서 그렸을 때 그게 수직이 되게 만드는 점이잖아요. 그런 점이 여기저기 있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 그쵸? 따라서 이 P를 내가 아직 모르니까 문자로 뒀을 뿐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고정된 값이라서 상수인 거예요. 비록 아직 그 상수가 뭔지 구체적인 값이 뭔지 몰라서 내가 미지수로 놓은 것뿐이고 따라서 저 A를 포함해서 식을 정리해서 이 상태가 나왔을 때 이걸 만족하게 될 수 있는 값은 미지수는 B가 되는 거지. 이걸 만족하게 되는, 그치? 왜냐면 A는 값이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아직 모를 뿐이고 그래서 이미 정해진 값을 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값은 B에 달려있다. 따라서 B의 값을 미지수로 놓고 하면 B가 될 수 있는 두 값을 이 2차 방정식에 해 B1, B2라고 놓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좀 모르는 게 계속 아무것도 숫자로 값으로 뭔가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쵸? 네,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 의미를 자꾸 반복적으로 복습해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거나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미분계수를 쓰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접점의 좌표를 내가 놔야 한다는 거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포물선 2차식이 있고요. y는 x제곱 플러스 3x. 이것이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 그럼 얘가 x축과 만난다는 건 y값이 0이 된다는 거니까 0을 넣고 계산하시면 x로 묶어서 x 플러스 3. 따라서 마이너스 3,0이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것이니까 a가 되겠죠. 네. 자, 이 포물선 위의 점 a, b. 네, 포물선 위의 점 p가 a, b니까 여기다가 a 넣으면 얘 b는 a제곱 플러스 3a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점 A에서 포물선 위에 점 1,4까지를 움직인대요. 점 A에서. 자, 그 사이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넓이가 최대일 때, 네, 를 구해보자. 그렇군요. 오케이.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요.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대략 이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A고. 그래서 P는 A부터 B까지의 사이 요만큼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접하는 애 중에서 근데 여기에 있는 애 중에서 삼각형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일 먼 건 어디겠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AB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AB를 연결한 선은 그죠? 일정하죠? 그 길이도 일정하고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생기는 직선의 기울기도 일정해요. 그쵸? 이 직선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정해진 길이가 있으면 걔를 무조건 밑변으로 놓는 거예요. 자, 얘를 밑변으로 놓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범위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에서 P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으면 AB의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 직선에서 P까지의 거리가 제일 먼 점을 찾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AB를 연결해서 생기는 직선을 쭉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언제? 요 포물선과 만나는 점 중에 가장 마지막이 되는 점을 찾으시면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만큼의 기울기가 접선이 되는 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AB의 기울기를 찾아요. 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4니까 기울기 1이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1.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중에 이렇게 포물선과 접하는 요 애가 언제 접점이 생기는지를 찾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접점 찾기. 접점의 X, 좌표 찾기.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포물선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고 이 식을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1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넘겨서 계산하시면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즉 1인 직선이 이 포물선과 접하게 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접하게 될 때의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 점이 P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이 P가 되면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높이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직선이 된다. 따라서 P의 좌표는 포물선 위의 점 중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저기다 넣으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인 우리가 밑변으로 둔 AB의 길이를 구하시면 4루트예요. 두 점 사이 거리식 쓰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직선 AB에서 여기까지 수직거리 구하면 되니까 높이는 점직선 거리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직선 거리식을 쓰기 위해서 뭐를? 또 직선식을 구해야 돼요. 자, 직선식 AB의 직선식을 구해보자. y는 이렇게 되고요. 얘가 1이잖아요. 기울기가 1. 그리고 x절편은 3이니까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직선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식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식 1 플러스 1의 루트 하시고 거리를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 xy에 넣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절대값 루트 2분의 절대값 4 따라서 2 루트 2 그래서 얘는 2 루트 2 그러면 4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뭐야 넓이가 최대일 때 AB만 구하면 되네요? 진작 얘기 안 해줬어. 넓이까지 구했잖아.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Yeah. 이럴 거야 자꾸. 네, 뭐 좋죠 뭐.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까지 구해봤다. 14번. 14번. 사실 얘는 뭐 중요하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우고. 자, 14번 보실게요.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px 단 p는 0보다 크다. 문제에서 자꾸 다항식 주면서 곡선이라고 주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 곡선이라고 주는 의미가 미분 가능이란 얘기예요. 곡선으로 매끄럽게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직선 이렇게 막 절대값에서 이렇게 삐죽하게 나오면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좌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서 미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미분 가능하다. 이 의미를 사실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곡선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고요. 실제 곡선이기도 하고요. 다항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제 곡선이기도 하고요. 네.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대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식을 X로 이렇게 묶여서 인수분해가 되는 애라서 X로 묶어보면 이제 Y가 0이 됐을 때, 그치? X가 0인 점이 해가 되니까 원점을 지날 건데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대. 일단 원점은 빼란 얘기죠. 근데 P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곡선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R. 우리 이거 저번에 시험 볼 때 나왔죠? 이런 표현. 그쵸? 곡선의 접선이 그 접전 말고 만나는 점. 막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이 표현이에요. 자, 보시면 3차의 그래프는 두 번 꺾어져서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랬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면 가장 오른쪽 끝이 올라가게. 그럼 얘는 0,0을 지날 테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여기 원점을 이렇게 지나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점을 제외하고 어디선가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접하게 이렇게 내가 접선을 그리겠다 그러면 접점 말고 이렇게 내려가는 팔에서는 만나는 점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런 걸 지금 묻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렸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Q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만나는 또 다른 점 얘를 R이라고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는 0보다 크다. 네, 그래요. 그런가 봐요. 자, 그랬을 때 P, Q, Q, R을 구해보자. 뭐 이거는 딴 거 없어요. 역시나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y절편 구해보고 여기 또 다른 만나는 교점인 R 구해봐서 두 점 사이 이렇게 거리 해가지고 비율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까요? 일단 접점을 또 놔야 돼요. P의 좌표, 즉 접점이 되는 P의 좌표를 임의로 놓으셔야 돼요. 얘는 스몰 P고 얘는 대문자 P니까 다른 애예요. 네. 그래서 대문자 P, 접점의 P를 A 세제곱 마이너스 PA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여기가 접점.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y-가 3x 제곱 마이너스 p니까 기울기는 3a 제곱 마이너스 p 이렇게 돼 있죠. 접점 x값 넣어서.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pa는 기울기인 3a 제곱 마이너스 p에다가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짜짜. 되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이 A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y는 이라고 아예 정리해 볼게요. 그럼 3a 제곱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pa다 이렇게 되는데, 자, 순서대로 구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야? 그럼 q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y절편이니까 x에 0 넣었을 때, 그지? 자, x에 0 넣고 계산하시면 q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3pa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pa가 되어서 얘네들은 사라져요. 그러면 q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R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인 요 방정식과 그 다음에 원래 곡선 얘 이 둘이 같다를 푸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Q의 좌표 구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곡선과 직선 사이의 교점, 접점이 아닌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요 두 식을 같다라고 놔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p x는 이거다. 이거를 풀어서 쓰시면 3a 제곱 마이너스 p의 x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pa다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길고 지저분하. 자, 이거를 이렇게 잘 넘기시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를 넘겨서 가져가면 마이너스 플러스에 얘로 묶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3a 제곱 x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3a 세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제 풀어봅시다. 2a 세제곱. 왜? 여기. 뒤에 a 세제곱. 아, 그러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네요. 좋아요.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해가 뭐가 나올까요? A. 그죠? 일단 A가 나와요. 왜냐면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A 넣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 세제곱. 그죠? 그래서 a가 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이어서 여기다가 푸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x 플러스 2a 세제곱은 0이다 해서 x는 a가 되면 a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2a 세제곱은 0이 되니까 조립제법을 써요. 3차의 계수 1, 2차의 계수 없고 1차의 계수 마이너스 3a 제곱 그 다음에 상수 2a의 세제곱. 그래서 요거를 a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되죠. 1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해서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 마이너스 a로 나누어지고 x 몫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를 푸시면 돼요. 여기 2a 제곱을 어떻게 나눠요? 2a와 a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데 합이 플러스 a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하시면 x 마이너스 a가 여기 하나 더 생기니까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a는 0. 그러면 x값이 즉 이 곡선과 접선의 방정식이 같아지는 게 x값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접선이죠. 여기 그쵸 여기. 응. 그러니까 얘가 이 x는 a가 되는 게 점 p인 거고 또 다른 x의 해 x는 마이너스 2a가 점 r이 되는 거예요. r. 그래서 점 r에 이 r의 x값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a 세제곱 마이너스 지저분해 플러스 2pa 이렇게 되겠네요. 네, r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지저분해. 와. 네? 뭐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저걸 가지고 좌표들을 다 구했으니까 뭐 저거 사이에 길이 구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이 길이의 비를 구하라고 하면 꼭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 둘이 이루는 이 비율은 이렇게 x축, y축에 평행한 선을 그려서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 보면 뭐가 돼요? 닮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PQ의 이 거리 차이는 이 P와 Q의 X값의 차이, Y값의 차이 그리고 뭐 P와 R 혹은 QR에 이렇게 또 직각인 삼각형 만들면 이 QR의 길이의 B는 그때 X값의 차이, Y값의 차이와 모두 다 동일해요. 오케이? 정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자,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PQ 대 QR을 구해라. 그러면 P와 Q의 X값의 차이 대 Q와 R의 X값의 차이를 하면 닮음의 관계에 의해서 똑같은 비가 나온다. 하시면 됩니다. 자, P의 X좌표는 A고요. 그러면 P의 X좌표는 A고 Q의 X좌표는 0이에요. 그 다음에 R의 X좌표는 마이너스 2R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네 둘은 Px, Y, Q의 이거니까 A-0의 절대값.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몰라서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차이도 0 마이너스 2A.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절대값 A 대 절대값 2A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면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A가 음수면 음수니까 둘 다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잖아요. 그럼 둘 다 A가 어차피 혹은 마이너스 A가 약분되고 나면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절대값 풀 때 이 절대값 2a는 절대값은 곱해진 애들마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서 절대값 2 곱하기 절대값 a 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그냥 2니까 양쪽에서 절대값 a가 같이 약분되겠죠? 그래서 1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이게 다 지금 숫자로 안 주어지고 다 문자로 나와서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기본은 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식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그 접선의 y절편, 그 다음에 그 접선과 또 다른 이 곡선의 교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접점의 좌표 설정하고 안 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접점의 x값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접점의 xy값 이용해서 접선식 구하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이제 이 식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다 값을 준 게 없어서 다 문자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네, 어쨌거나 차근차근 기본을 따라 하시면 직선식에서의 y절편은 x에 0 넣고 계산하면 되니까 구한식의 변수 x에 0을 넣고 정리해서 q의 좌표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식과 처음에 주어진 곡선식의 교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들의 교점을 찾고 싶을 때는 두 함수식을 갖다라고 놓고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미지수가 좀 여러 개가 들어있다 보니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좀 혼란스러운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혼란스러운 건 당연하고요. 혼란스러움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해요. 네. 왜 나는 어려운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네. 네? 나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4-15번. 네, 4-15번 보십시다. 4-15번 보시면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일단 여기 위의 점 t, ft, 즉 x값이 t인 점인 거겠죠. 네. 여기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 일단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접점을 얘는 줬잖아. 그러니까 이 t를 가지고 접선의 식을 구하면 돼요. 얘가 이제 접점이 되는 거고요. 자, 기울기.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f-x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니까 f에 t를 넣었을 때 f-에 t를 넣었을 때가 기울기. 그래서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1이 기울기가 된다. 자, 그러면 역시 직선식을 y-ft 식이 기니까 좀 줄여서 이렇게 씁시다. 얘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식도 일단은 f-t라고 쓰고 필요하면 넣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기울기 곱하기 지나는 x-t 이렇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y축과 만나는 점. 그럼 x에 0을 넣었을 때 y값을 구하면 되고, 자,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tf-t 플러스 ft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r이에요. 이게 아니 r이래. p의 y좌표가 되고요. 원점과 p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한대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얘를 계산해야겠네요. 해봅시다. 마이너스 t에 f-t가 얘니까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ft. f의 식에 t 넣으면 t의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다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at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t 해서 없어지네요. 이렇게 돼요. 즉 직선의 y절편인 p는 0,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원점과의 거리. 그러면 원점은 0,0이니까 OP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루트에 0,0의 차이 뭐 없고요. 이거 제곱하시면 되겠죠. 자, 둘 다 마이너스가 있어서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제곱하면 결국 얘는 2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의 제곱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요 사실 이렇게 지워서 절대 루트 없이 할 수 있는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제곱이 들어있고 이 제곱이 되는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없어서 정리하면 절대값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OT의 거리를 계산한 이 식이 우리는 뭐다? GT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이 안에서요 t제곱이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t제곱을 묶어요. 그리고 절대값. 그럼 절대값은 곱해진 값들의 분리가 아까 가능하다고 해서 t제곱 절대값 2t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t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나와도 되겠죠. 절대값. 따라서 gt는 t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GT는 T제곱의 절대값 2T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때 이제 잘 생각을 하여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얘가 그쵸? 결국은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쵸? 다른 건데 이렇게 1차식이 절대값에 들어가 있으면 이 그려지는 절대값식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려진 형태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이 경계는 마이너스 2분의 a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 t의 값, t의 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어차피 이 나온 값들의 t제곱을 곱한다는 건 그죠? 양수가 된 0 이상의 값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 경우들을 그대로 이렇게 뾰족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리게 될 거예요. 이해돼요? 자, 오케이. 됐어요. 이걸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GT가 T제곱에 절대값 2T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GT는 얘가 그대로 나오려면 2t 플러스 a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t는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2a 이상이어야겠고요. 얘가 그대로 나오면 2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gt야. gt는 범위에 따라 이렇게 나온대. 근데 우리는 미분 가능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그럼 결국 어차피 미분 가능은
여기 나뉘어지는 부분에서 잘 연결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 나뉘어지는 부분이 아닌 애들은 3차, 2차의 그냥 자연스러운 곡선이기 때문에 전체 미분 가능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의 미분값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함수를 구해요. 자, 도함수를 구하시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이상인 범위의 도함수는 6t제곱 플러스 2a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2at가 나오는데, 이건 t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둘이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된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자, 그럼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at를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따라서 4, 2분의 3a제곱.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계산이 안 되는데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2분의 1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얘는 제곱돼서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a제곱이 되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플러스 a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이 나와요. 그런데 얘네들이 같아야 미분 가능한 거잖아요. 나뉘어지는 양쪽에서의 접선의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걸 넘겼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제곱은 0이다가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a는 뭐가 되어야만 한다? 0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어떤 경계에 의해서 분리되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 전체를 범위에 따라 각각 미분해요. 그리고 그 경계에서만 미분값이 같으면 됩니다. 다항함수로 표현된다면.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 이렇게 넣어서 경계값에서 그 나뉘어지는 범위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모두 같은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A는 0일 수밖에 없다. 가 결론이었고요. 뚜두둥 16번, 17번, 18번 남았는데 3교시에 이어서 하고요. 자, 한숨 쉬신 다음에 5단원 진도를 조금 먼저 할게요. 네. 3교시예요. 3교시까지 기회를 주겠어요. 네. 포기해. 걔는 이제 살아날 수 없어요. 아니 막 이거를 잡아 당기고 있길래 그냥 다 땡겨서 미친놈아 이거 소했어. 네가 땄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네네네 괜찮아요. 싸우지 말아요.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지난 시간 끝나면서 슬쩍 얘기했는데,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들, 곡선이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주려면 기울기의 보호가, 접선의 기울기의 보호가 플러스가 쭉 이어지면 되고, 감소하는 형태가 되려면 마이너스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이어지면 된다.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려면 이렇게 둥근 유턴 형태의 곡선을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반드시 기울기가 0인 자리가 나온다. 혹은 감소하던 형태에서 다시 플러스로 증가하는 형태로 바뀔 때도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있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역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 사이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자리가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곡선에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극점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극점. 그래서 지금은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함수의 극대극소를 하는 거고요. 함수의 극대극소는 일단 극점을 알아야 돼요. 자, 극점이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에요. 윈점. 근데 기울기가 0만 된다고 해서 이제 극점이 된다라기보다는 엄밀히는 좌우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면서 그 사이에서 0이 되는 점이 극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였다가 0이 되면서 마이너스로,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중간에 있는 극점을 우리가 극대점이라고 부르고요. 극대. 그쵸. 극대, 그리고 극대값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극점을 극대라고 부르고, 그때 y값을 극대값. 그러니까 함수에서 뭐든 값이 붙어서 나오는 애들은 다 y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마이너스의 기울기, 즉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역전이 되면서 0을 지나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때의 0이 되는 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사이에 있는 극점을 우리가 극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를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부르고요. 극대점, 극소점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되나요? 네. 그래서 거기 책에 있는 극대, 극소의 정의를 보시면 어떤 함수 fx가 있고 x는 a를 포함하는 구간이 있대요. 근데 x가 fa보다 작으면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책에 있는 표현을 해설해 주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구간이 있어요. 그죠? 자, 주어진 구간이 있는데 주어진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 내에 x가 a가 되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fx를 계산한, 즉 y값이죠. 그죠? 모든 y값이 이 중에, 구간 중에 들어있는 a일 때의 y보다 모두 다 이하래. 이렇게 되면 그 해당 구간에서는 a일 때, x값이 a일 때의 y값을 찍으면 다 그 아래로 값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돼 있는 자리에 꼭지점이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해당하는 구간만 보면 마치 꼭지점이 있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처럼 생겨진다라는 얘기예요. x가 a인 이 점을 딱 찍었고 나머지 점들은 다 이거 밑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을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럼 반대로 a일 때 y 값보다 나머지 x들이 다 큰 값을 가져. 그렇다는 건 얘가 다항식이고, 그래서 그래프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린다고 할 때 a를 넣었을 때 y 값에 대해서 더 큰 애들만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져서 마치 이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a가 제일 밑에 있는 꼭지점이 되는 포물선의 형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정의는 이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미분계수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가운데 있는 기울기가 0인 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극점이 되는 애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F-는 0이다 를 찾으시면 되고요.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양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만 판단하셔서 아 얘는 극대점이겠네, 얘는 극소점이겠네 하시면 되고요. 그럼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볼록볼록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요. 그래프가. 그래서 우리가 뭐를 그릴 수 있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극대극소를 배우면서부터 사실 우리가 3차 이상의 그래프들의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 넘겨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이 이거 선생님이 미분계수와의 성질로 얘기한 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a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 항상 극점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변화하는 가운데 있는 0이어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박스 옆쪽에 어드바이스에 써있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 해서 그게 극점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올라오다가 증가함수할 때 살짝 얘기했는데 잠깐 0이 돼요.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0 이상만 나와. 그러면 0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니 볼록해지는 게 아니고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극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정확하게 볼록해야 돼요. 왜? 이 정의에 의해서. 이 극점이 결정되는 애들이면 이 극점보다 나머지 값들이 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좌우에서 이렇게 기울기의 변화가 보여야만 그때 0이 되는 점을 극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점이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쵸? 할 수는 없다. 그런 성질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이 지금 한꺼번에 설명한 내용들이 쭉 그냥 개념으로 정리가 돼서 나온 거니까요. 잘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 함수의 값, 그 다음에 f-의 값,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연습을 해볼게요. 보기 1번. 보기 1번 보십시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주어졌는데요. 그 값을 구해보래요. 그 값. 자, 그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 값을 구하는 건 일단 극값이 되는, 그러니까 극점이 되는 x좌표를 구해주셔야 돼요. 극점이 되는 x좌표를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래프에서 표현을 하자면 요 두 개가 극점인데 이 극점의 x가 a다 그러면 극값은 요 함수가 fx일 때 극점의 x좌표를 넣고 구한 함수의 값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극점의 y값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극소인 점인데 이 극소가 되는 극점의 x좌표가 b라고 하면 그때의 여기에 극점의 극값은 f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극값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극점이 되는 애들의 x좌표를 구하셔야 돼요. 극점이 되는 애들의 x좌표. 자, 극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극점이 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합니까? 미분을 합니다.
자, f-x는 2x-4. 따라서 얘가 0이 되려면 x는 2가 돼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야. 그래서 물론 포물선, 2차 포물선이어서 우리가 대략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이 극점이 아래로 볼록하게 되는 여기에 최소값이라서 극소점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온 게 극소점, 위쪽으로 볼록하게 있는 게 극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차식이니까 그래프의 형태를 잠깐 생각해서 얘가 극소점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만약에 모른다, 우리가 지금 전혀 그래프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할 때 그럼 이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데 그 좌우의 기울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건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면서 여기서 0이 되는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증간표라는 걸 그립니다. 증간표. 자, 증간표는요, x의 값, 그 다음에 그 x의 값에 따른 미분 계수, 그리고 그 x의 값에 의한 함수값, 이렇게 세 개를 표현할 거고요. 자, 표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요. 자, x의 값 자리에는 다 쓰실 필요 없고요. 뭘 쓰는 거냐? 극값의 x값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극값이 되는 x값이 2뿐이니까 2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극값의 좌우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좌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지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값만 여기 써요. 그러면 x가 2일 때 미분계수 얘 지금 0이 되니까 얘를 극값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얘를 그냥 주어진 함수식에 넣었을 때는 4 빼기 8 플러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따라서 일단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기 전에 그냥 극값으로 얘기를 하면 극값은 마이너스 1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가 극소인지 극대인지 알고 싶으면 좌우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좌우의 미분계수의 부호의 판단, 즉 2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접선들이 플러스로 나오는 애들인지 마이너스로 나오는 애들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2보다 작은 범위, 2보다 큰 범위 하시는데요. 2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암호값이나 f-식에 넣고 계산해서 부호가 뭐가 나오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면 2보다 작은 값 중에 넣기 제일 좋은 거 뭐 있어요? 0 있잖아요, 0. 미분계수식에 0 넣어. 마이너스 4 나오죠? 부호 뭐? 마이너스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뭐야? 네. 그 다음에 2보다 큰 값 중에 뭐 2보다 큰 값 중에 넣어서 예쁘게 계산되는 게 없으니 3 같은 거 그냥 가까운 거 넣어봐요. 그럼 6 빼기 4, 2 나오죠? 플러스 값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 범위에선 플러스 값 나오는구나. 그러면 봐봐요. f-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기울기의 방향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f- 미분계수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고 플러스 방향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선 기울기가 0, x축에 평행하죠. 이렇게 연결하면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 그 다음에 0이 되는 자리, 그 다음 이렇게,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주면 그게 바로 그래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극값의 자리들을 요 x값과 그때의 함수값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모양을 연결해주면 이제 중요한 기준이 잡히는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3차, 4차 다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 좋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좌표에다가 x가 2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이렇게 찍어 놓고, 그런데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다 마이너스 기울기 이렇게, 즉 화살표로 내려오는 방향을 그냥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2차 이상부터는 곡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그냥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고차, 1차가 아닌 2차 이상의 애들을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간표를 그려서 이렇게 기울기의 방향 결정하시고 그래프에 이렇게 방향 이렇게 그려서 함수값, 기준이 되는 함수값들 찍어서 그 점들을 예쁘게 사이사이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우리가 어떤 고차 함수의 그래프라도 그릴 수 있게 된다. 뿅뿅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차여서 우리가 이미 아니까 이거 안 그려도 좀 그랬지만 네, 이제 다른 애들부터는 아주 재미져질 겁니다. 자, 기본 문제 5-2까지는 할 수 있겠다. 자, 기본 5-2 한번 해봅시다.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자. 1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자, 개형을 극값을 구하고 개형을 그리자. 순서는 무조건 일단 첫 번째 f-x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시고요. 그 x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증간표만 그리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하는게 이제 그래프 개형 그리기에서 기본이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 아주 기계처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일단은 f-1단계 해봅시다. f-x를 구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게 0인 값을 찾고 싶으니까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하시면 x는 마1 또는 1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증강표 x, 그때 미분계수, 그때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개를 표현할 거다. 자, 그래서 아까는 기준이 하나여서 하나만 썼고요. 지금은 극값이 되는 값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쓰시면 돼요. 대소관계 순서대로, 수직선에 찍을 때의 순서대로. 자, 그런데 사이사이의 범위를 이렇게 좀 띄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 표현해야 되거든. 그리고 1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두 개는 f-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찾은 거니까 f-가 0이 될 거고요. 이제 그 사이사이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찾자. 어떻게? 사이사이의 범위에 대표값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4, 3, 12에 이거니까 플러스겠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대표값 0. 그럼 마이너스 3 나오네. 음수네. 부호만 떼다가 쓰시면 돼요. 무조건 부호만 떼다가 쓰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이 사이의 범위는 다 똑같은 범위가 나오나요? 네. 다 똑같은 부호가 나와요.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 1보다 큰 값, 2 같은 거 넣으면 4, 3, 12에 이거니까 역시 다시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얘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오른쪽 아래로. 얘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플러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긴 함수값을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오우, 0 되네요. 함수값이 0. 1 넣으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봐봐요.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그리냐면 좌표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일 땐 0이니까 이렇게 찍고요. 1일 때 마이너스 4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요. 여기 마이너스 1. 자, 그럼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되기 전에는 위로 올라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전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기울기를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접하는 거니까 접하고 여기서 내려가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올록볼록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올록볼록 하는 점이 여기랑 여기니까 이 둘을 예쁘게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괜찮죠? 괜찮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극대, 극점의 개념, 극점 중에 극대는 어떤 거, 극소는 어떤 거, 인지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이제 수월히 할 수 있다. 오케이. 쉬세요. 아,